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코넥스 시장은 작년 7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코넥스는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요건을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중소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이 미리 상장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장인데요. 자, 이 코넥스 시장이 요즘 들어서 점차 활기를 띠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 활기를 띠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이 코넥스 시장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코넥스 시장 한때 개점 휴업 상태다. 이제 뭐 전기값도 안 나오겠다. 이 전기 장비 돌리는 전기값도 안 나오겠다. 이런 비아냥을 들었던 시장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자금 조달과 또 투자금 회수에 성공하는 회사들이 속속 나오면서 코넥스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7월 21개 기업으로 시작했던 코넥스 시장의 현재 상장 기업 수는 61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약 5천억 원에서 지금 현재 1조 3,400억 원가량으로 증가했는데요. 이게 시점이 어떻게 된 건가요? 지난 7월에 5천억 원이었다가 그렇죠. 11월 현재.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연내 100개 기업 상장이라는 목표를 거래소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네. 매달 2~3개의 코넥스 기업 이제 상장 신청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 초쯤에는 한 70개 정도 코넥스 기업이 상장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돌리기 위한 이 전기값도 안 나올 만큼 굉장히 부진했던 이 코넥스 시장이 어떻게 활성화하게 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사실 코넥스는 개장 당시에 창조 경제의 꽃이다. 네. 또 코스닥 시장의 어떤 사관 학교다. 뭐 이런 기대감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딱 시장이 개장하니까 여기 이제 뭐 기대에 못 미쳤던 거죠.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고요. 코넥스 활성화 방안이 이제 활성화 조치들이 잇따라 이제 나온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 6월에 도입된 그 신속 이전 상장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게 패스트 트랙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코스닥으로 이전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의 매출 2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한 겁니다. 이제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코넥스 기업의 이제 더 매력을 좀 느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금 회수에 대한 확실성이 좀 더 커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기존의 100주 단위로 거래를 제한했던 것을 한 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케 하는 단주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또 시간의 대량 매매 제도도 도입되면서 거래량이 다소 늘어난 모습입니다.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물량은 대부분 기관 물량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단주로 거래가 가능하게 했다는 것들, 기관뿐만 아니라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숨어 있는 것도 같고요. 네. 그런데 이 신속 이전 상장 제도라는 게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설명이 가능합니까? 네. 일단 지난 6월에 패스트 트랙이 도입된 이후에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코넥스 시장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6월 이후에 가장 먼저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한 기업이 반도체 업체인 아진엑스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어서 헬스케어 업체 메디아나 또 영상 반도체 업체 테라셈이 코스닥에 입성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의료기기 업체죠. 하이로닉 그리고 헬스케어 업체인 랩지노믹스 등이 코넥스 시장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이런 기업들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목표로 두고 있는 어떤 기업들 인터뷰도 준비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대부분의 코넥스 기업들의 목표는 코스닥 상장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 요건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코스닥 상장에 대한 목표치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셨는데 지문 인식 센서 전문 업체인 그 유니온 커뮤니티 신효식 대표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문 인증 전 세계 경진 대회에서 3년 연속 저희가 세계 1위를 했고요. 실리콘이라든지 젤라틴, 그 범죄용으로 사용하는 위조 지문을 거의 100% 가까이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게 저희 회사의 장점입니다. 지금은 이제 올해 7월 달에 코넥스의 상장을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저희 도약의 발판을 삼고 있고요. 작년 매출은 282억에 순이익은 한 8억 정도 났고요. 근데 올해는 지금 마감이 예상이 한 50억 정도에 한 20억 정도의 이익을 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기술 연구개발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서 좀 이익률이 좀 낮은 편인데 내년은 이제 한 5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익은 한 40억 이상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실적 보고 내년 하반기에 코스닥에 좀 들어갈 걸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매출액도 높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속 이전 상장 제도의 어떤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연매출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가 됐는데 이 외에도 좀 다른 조건들도 있나요? 네, 일단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야 되고요. 코넥스 시장에 입성한 지, 상장한 지 1년 이상 돼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만 이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지난번에 임지은 기자와도 좀 한번 얘기를 나눠봤던 적이 있었는데 공모주 시장에서도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한 코넥스 기업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요즘에. 네, 그렇죠. 기관들은 일단 코넥스 시장에서 검증을 한번 받은 코스닥 기업들한테 좀 관심을 두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달 공모 청약이 이제 예정된 기업으로는 랩지노믹스, 또 하이로닉, 그리고 IT센 있습니다. 네. 일정을 한번 볼게요. 네. 랩티노믹스는 5일부터 8일까지, 하이로닉은 8일부터 9일까지, IT센은 15일부터 이틀간 공모주 청약을 실시합니다. 네. 자, 뭐 일단은 이 기관들 쪽에서는 정말 코넥스 시장에서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 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먼저 하이로닉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하이로닉은 코넥스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네. 피부 미용기기 생산 업체인데요. 기관들의 관심이 특히 많더라고요. 노키아 계열 벤처캐피털 블루런 벤처스 윤관 대표가 지분 1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죠. 네. 주름 제거 기능을 이렇게 갖춘 더블로라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하고요. 냉각 지방 분해 방식, 비만 치료 기기, 또 여드름 치료 기기, 미클린 등을 개발했고 내년에는 모발 이식 기기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거 필요한데. 네, 주변에 이거 필요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블루런 벤처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올 초에 코넥스 기업 소속일 때 윤관 대표가 50억 원을 투자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개월 좀 넘었나요? 10개월 안 된 시점에서 평가이익이 2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야. 오늘과 내일 수요 예측을 거쳐서 공모가가 형성이 되고요. 공모가가 결정이 되고 8일부터 이틀간 청약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랩지노믹스 한번 알아볼게요. 네. 전문가들의 장밋빛 전망 이어지고 있는데요. 혈액으로 각종 진단을 하는 일반 진단 서비스와 암유전자, 산전유전자 등 분자 진단 서비스 그리고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는 서비스 전문 기업에서 현재 이때까지는 서비스 전문으로만 해왔는데 이제 R&D 투자를 통해서 진단 제품 개발도 하고 제조, 판매까지 하는 그런 기업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향후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IT 서비스 업체 IT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S에서 100억 원대 차세대 국세 행정 개편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유명한 업체죠. 코넥스 상장 1호 기업이라는 점에서도 어떤 좀 상징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유망한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최근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나왔던 뉴스 보도였나요? 이런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코넥스 시장의 자금 조달 규모가 상당히
꽤 되더라. 이런 네. 규모, 이런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자금 조달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조금 늘어난 거죠. 어제 한국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코넥스 시장이 열린 이후에 총 644억 원의 자금 조달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7월 개장해서 연말까지 136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올해 들어서는 508억 원 자금 조달이 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떤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죠. 네, 어떤 게 이게 있을까요? 유동 주식 수가 부족하고 투자자들 참여 저조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되지 않는 종목이 한 대략 절반 가까이 됩니다. 지금 61개의 상장 기업이 있다고 했죠. 네네. 그 그렇죠. 가운데 절반 넘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투자가 어느 정도 몰리는 거죠. 되는 기업에만 이제 거래가 되고 안 되는 기업은 아예 거래가 안 되는 이런 실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진입 장벽을 좀 낮춰야 된다. 지금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굉장히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에 그 코넥스 기업 합동기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거기 갔었는데 여러 이제 코넥스 기업 대표님들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현재 지금 개인 예탁금 이제 3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넥스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억 원의 보증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현재 금융당국이 중소, 벤처 뭐 이런 기업들의 특성상 굉장히 투자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예탁금 3억 원을 내야지 시장에 이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뭐라 그래요? 이 예탁금이 좀 부담스럽다고 합니까? 이제 이 예탁금을 기업이 부담스러운 건 아니지만 네. 3억 원을 예탁하고 이 코넥스 기업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럴 만한 개인 투자자가 사실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3억 원을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는 아. 사람이 없죠. 국내에 그렇게 많겠 음, 우리가 모르는 건가요? 네, 아무튼 일단 저는 아니고요. 네, 네. 이 금액이 상당히 지나치게 높다. 조금 낮춰달라.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데이터 스트림즈 대표이자 소프트 전문 뭐 기업 협회 회장인 이영상 대표 인터뷰를 제가 따왔습니다. 네, 들어보죠. 건전하지 못한 자본을 색출해내는 그런 좀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대신에 일반 사람들도 투자를 하고 그냥 그건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기업에 투자하는 게 이렇게 생활화되도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활동이 되도록 이렇게만 된다면은 더 많은 회사들이 쉽게 코넥스에 진입하고 그다음에 상장 코스닥 그다음에 더 큰 시장까지 자본시장으로 가서 국민 뭐 경제나 뭐 직업 창출이나 뭐 세금이나 뭐 이런 여러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이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들 더 활성화해서 창조 경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들을 때는 안 그랬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좀 열받는 게 예탁금을 3억 원이나 내야지 코넥스 시장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3억 원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해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네.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중에서 이제 중간에 망하는 기업들, 이제 투자금 이제 회수가 잘 안 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소액 투자자들, 소위 이제 개인 투자자, 네. 개미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좀 보호한다. 이런 차원에서 좀 처음에 이렇게 좀 높게 그 진입장벽을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유독 그 진입 장벽은 높고 애프터 서비스가 안 되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인 것 같긴 한데 좀 반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처벌도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 이 코넥스 시장의 이런 거래 부진의 문제점을 금융당국에서는 그냥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네.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코넥스 상장 기업 대표들과 만나서 코넥스 기업들의 어떤 애로사항과 또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제 시간 외에 대량 매매라든지 또 단주 거래 이렇게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 네. 오늘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또 그 내용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지 이런 것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이제 경제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이 코넥스 기업들, 창조 경제의 피가 잘 돌아서 가능성 있는 기업의 자금 조달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제도적 혹은 규제적인 진입 장벽에 의해서 주춤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임지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